앞서 말했듯이 경매를 하되 투자 물건이 뭐냐, 어디에 있냐, 융자는 얼마를 끼냐, 수리비는 얼마냐, 명도는 순조롭냐 등 여러 단계에서 제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대번에 반대 세력이라 비판 세력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처음에는 해봐라 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딱 팔짱을 끼고 쳐다보다가 어떻습니까? 못하네? 성적이 별론데? 그럼 커봐.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라고 얘기한다. 예. 그렇군요. 저도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까지 설득해야 하는가요? 예. 가장 가까운 건 부부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경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경매 투자를 하면 망하는 줄 아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은 싫다 하고 정말 나쁜 것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괴로울 것이다. 예.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하는 것을 더 꺼려하고 더 많이 실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주식에 있어서 실패자가 성공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도 주식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멀리 있는 친구 사이에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처럼 사업을 하면 좀 덜한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동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이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경매 투자 자체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결국은 뭐냐? 흔들리는 사람들은 애초에 좀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 되는 유일한 투자라는 사실, 경매가 어떻게 생긴 시장인지 법원 경매 사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법원 경매 시장은 국가가 만든 것이다. 국가가 만들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법원 경매 시장이다. 부동산 도매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것이 적폐라고 한다면 경매 시장은 투기를 조장하는 그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투기를 조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얼마나 좀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10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자기가 능력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 누구에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 것이다. 비난받을 것 같으면은 법원 경매 시장을 왜 엽니까 지들이. 마치 그 담배인상공사가 담배를 찍어내면서 그죠? 국가가 담배를 파나요? 그러면서 이건 건강을 해치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피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주로 이렇게 보면 담배를 팔고 국가는 좀 가려서 마시죠. 가려서 피세요. 너무 과용하지 마세요. 민간기관인 소주회사나 맥주회사가 술을 만들고 국가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건강하게 좀 사셔야 되니까 과음하지 마시고요. 뭐 알코올 중독된 분들은 병원 치료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담배 만들고 국가가 또 건강 홍보를 하는 거야. 완전 웃기는 거다 이게. 자, 그러면 국가기관인 그 국가가 부동산을 팔아치우면서 부동산이 적폐래. 이 뭔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이라서 나는 우리 집은 냉장고 한 대도 안 사고 TV만 5대 사는 건 내 자유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지 말든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실, 성공해서 돈을 번 다양한 사례를 말해줘도 이런 정도를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하거나 투자를 방해한다면 그냥 부자를 되기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문제는 자기만 포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기회가 상실돼 버린다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월급만 받고 장사해서 편하게 살기는 힘듭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없어져 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건 로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매 시장인 경매 시장도 로또처럼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시장인 것이죠.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교육생이 있는데 남자였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고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러 강의 테이프도 틀어주고 협회에서 출간한 책자도 읽게 한다고 그러더라. 그때 내 생각은 참 어렵게 산다.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을 설득까지 시켜야 되니 이 사람이 공부하는데 에너지 100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에서 힘 빼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남보다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동산을 사지 못해서 오늘날 가난하다고 한탄하는 경우 자주 본다. 정말 자주 봐요. 옛날에 내가 경매를 하다가 괜히 그만뒀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경매는 해봤는데요, 저는 부동산도 해봤는데요 하면서 모든 때를 다 놓치죠. 우리가 그때 2008년 때부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이 주종을 이뤘죠. 그때부터 부동산은 폭락시킨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정권의 그 청와대 수석하던 조기숙 수석이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을 폭락시킬 거니까 너희들은 사지 마. 이게 조기숙이 그 페이스북에 썼다가 하루 이틀 언론에 떴다가 사라져 버렸던 그런 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 기사를 가지고 상당히 어떤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떨어뜨리겠다. 강제로 이건 떨어지지 않는 재화인데 떨어뜨리겠다라고 결과는 봤지만 처참하게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력의 말을 믿고 인생을 걸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어떤 삶이, 이 정권은 5년이면 사라지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믿고 투자하지 않고 게으르게 5년을 산 거죠. 그러면 그 삶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냥 뭐 떠내게 돼버리는 거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어만 빡시게 했어도 외국 놈하고 영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5년이든 3년이든 이 중요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에 관해서 또는 부동산 재테크 말고 과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은 주식 같은 거를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